안녕하세요. 공단계 행정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재무행정론 저희들은 이제는 챕터 1부터 갈게요. 재무행정의 기초 요거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는 너무 좀 처음에 공부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일단은 예산 절차 머릿속에 딱 배우시고요. 재무행정은 결국 예산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들이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우리 이제 재무행정의 기초. 그래서 우리 챕터 1 재무행정의 기초를 먼저 가볼게요. 일단은 예산을 배울 때 다 필요 없고요. 제일 먼저 일단은 뭘부터 해야 되냐면 이 예산 과정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답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하고요. 예산을 심의하고요. 예산을 집행하고요. 결산한다.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년 주기로 이제 물어서 돌아가는데 일단 편성에는 중앙관서장들이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좀 더 키울게요, 여러분들. 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중앙관서장들이 올렸는, 그러니까 뭐 국방부, 만약에 뭐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이런 데서 다 올린다고요. 우리 5년 동안 뭐 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짜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예산이 얼마고 어느 분야, 어느 부분 총액을 딱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액 안에서 이제 짤 수 있는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국무회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 3월 30일까지 이제 각 중앙관서장들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각 중앙관서들이 그 총액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짜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짠 다음에 이제 예산 요구서, 성과 보고 계획서랑 예산 요구서를 올리는 거죠.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다, 작년에 뭐 했다, 어떤 성과 있다. 그걸 5월 30일까지 올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다 한번 깔 것 까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총 예산안을 만듭니다. 총 3개 명북순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 회견도 개시 120일까지 국가정법에는 국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고요. 본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시정연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국회의장이 각 해당 상임위원한테 예비심사라고 시킵니다. 그다음에 예비심사하고 그걸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종합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다 끝났다 싶으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본회의는 약간 형식적인 측면이고 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여러분 행정부가 내는 이 예산을 입법부가 까면서 이제 통제한다고요. 그래서 심의를 엄격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까는 걸 마음대로 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을 하기는 힘들어요. 동의 없이는 증액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수정이다. 미국은 증액 보존권이 있거든요. 팍 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수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심의가 끝나고 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죠. 배정, 재배정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집행에서 중요한 건 통제 방안하고 신축적 방안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뒤에서 우리는 챕터 2에서 한번 할 겁니다. 그 집행할 때는 배정 재배정해서 쭉 집행하는데 또 세금도 걷는데 통제 방안과 신축성 방안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고요. 이제 집행을 12월 30일까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중앙간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제출해요. 쫙 오죠. 뭐 국방부에서도 오고 여가부에서 오고 다 돈 쓰는 거 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재부 장관이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월 10일까지 40일 딱 걸려요. 그 결산 보고서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 그때부터 혹시 세계임금 생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이제 다 감사원에 넘깁니다. 그럼 감사원에서 회계 검사를 하죠. 40일간 5월 20일까지 다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보완할까 보완해서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국회 제출 같으면 예비심사, 종합심사, 뭐 본회의에서 정개전에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로 끝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 재무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1 한번 갈게요. 누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3가지 지향을 제시한다. 시크죠, 시크. 행정은 시크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적 기능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뭘 배우냐면 품목별 예산 배우죠. 미국이 20년부터 40년대 품목별 예산을 왜 가져와요? 통제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런 예산에 이런 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0년대는 뭐예요? 성과주의죠. 왜? 관리하려고.
오케이? 그다음 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기획하려고 계획 예산을 가져옵니다. 아,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 외부 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드성에 기인한 시장 실패. 오케이. 공공재는 비배드성,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하는 뭐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여기서 딱 가격과 거래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적으니까 보조금 줘버릴 거고요. 나쁜 거 많으니까 세금 떼서 규제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머스그래브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안정화 기능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예산주의예요, 법률주의예요? 우리는 예산주의입니다. 미국은 법률주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뭐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우리는 예산 아니죠. 그래서 우린 예산주의다라고 한다. 그래서 의결, 예산 아니니까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되고 미국은 법률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요. 공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린 예산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통적 원칙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산을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한 돈통에 다 담아서 쓰자.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통일성의 원칙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되겠습니다. 자, 또 나머지들 이런 전통 원칙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데 좀 더 완벽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지금 행복키로 이제 공단기 강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도 설명하고 모든 키워드를 싹 정리했는 게 이거보다 훨씬 많죠. 훨씬 내용 많은 걸로 정리했는데 우리 키워드로 정리하는 행정학 이렇게 해서 이제 공단기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만약에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럼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만 나왔으면 거기는 쫙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5번입니다. 예산의 무슨 원칙은 주어진 목표, 규모, 시간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성의 원칙이죠. 한정성.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용돈 같으면 30만 원 가지고 딱 한정이죠. 맞죠? 요번 달에 그 다음에 우리 쉽게 말해서 교통비와 식비로만 써. 이게 한정수입니다. 700조를 가지고 정해진 요거로 딱 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정성의 원칙이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가 이건 세 가지 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물을 때 세 가지 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이거 뭐요?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국가정책별 예산 총계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안은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며 맞죠? 오케이. 헌법은 회견도 개시 언제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뭐예요? 30일 전까지 의결해라. 그래서 헌법에는 90일까지 내서 30일까지 의결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정책법은 120일까지 내라고 했고 그래서 30일까지 의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국회는 정부의 무슨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회가 까는 건 마음대로 까요. 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거를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요. 동의 없이.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딱 나와 있죠 헌법에. 그래서 동의 없이는 동의하면 까면 돼요. 근데 동의하면 증액하면 돼요. 까는 건 마음대로 까고 하지만 동의 없이는 증액을 못한다. 세비목을 설치하면 못한다. 이유는 권력 분립 때문에요. 국가정법상 예산은 회견도 개시 언제 전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12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은 50일까지. 아시겠습니까? 광역은 50일까지. 그 다음에 기초는 언제까지? 4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의 종류인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내용인데요.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을 무엇은 특정 세입으로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 특정 세입, 이건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잠깐 보시면
이 구분이죠. 여러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인데요. 여러분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 걷어서 일반적으로 돈 쓰는 거예요. 예. 특별 회계는 특정 사업으로 특정 자금을 운영하는 거고 특정 세부로 특정 세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세비란 일반 회계에서 이체한 금액, 전입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회계는 우리 성과 같은 거 판단할 때 우리 정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거고요. 아니면 대규모 국책 사업, 만약에 미군기지 이전 같은 경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예산이죠. 예산. 그래서 합법성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받는 거고 기금은 좀 자유로워요. 여러분 기금은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걸 운용해서 쓰는 건데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 필요할 때 기금을 말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양이 커요. 그래서 제3의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재원은 출연금, 부담금 다양하게 마련하는 거고 얘보다는 좀 더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은 일반회계는 연계하지 않고요. 특별회계나 기금은 연계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이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는 특정 세부로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 순으로 우리 한번 예산 보세요. 제일 먼저 예산에서 통과되면 본 예산이 통과됐다. 근데 예산안을 내고 심의의결 전에 수정에서 통과되면 수정 예산이 통과된다. 그 다음에 심의의결 이후에 새로 이제 사유로 편성한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심의결 안 되면 이제 1월 1일까지, 12월 말까지, 1월 1일까지 안 되면 준예산 하는 거고요. 자, 무슨 예산 제도에서는 세제 지원을 통한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한다. 세제 지원이 키우죠. 여기서 이제 키우는 세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까준 거를 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걸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 그래서 조세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는 중장기 예산 운영, 부채의 정당화, 예산의 적자 재정 편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아하, 이건 예산 종류 중에 부채의 정당화, 예산의 적자 재정 편성, 자본 예산이죠. 국공채 발행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1년에서 1년 쓰는 건데 자본 예산은 뭐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중장기 예산 운영하는 거고, 야, 이 돈 빚내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기는 SOC 마련했지, 도로 만들었잖아. 이런 부채의 정당화. 예산의 적자 재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빚내서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자본 예산 제도 되겠습니다. 자, 예산의 무슨 분류는 예산 집행기관의 재량 통제는 유용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안 된다. 이건 품목별 분류예요. 품목은 통제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챕터 1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챕터 2는 예산의 결정인데요. 조금 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